적분이야? 부정적분. 부정적분. 뭔 말이냐면, 적분이거든, 적분? 적분이에요. 적분인데, 이 부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수. 말 그대로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적분. 그래서 부정적분이지, 이름 자체가 부정적분이 아니고 적분이야. 그냥 적분인데,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적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딱 고정된 적분. 그거는 이제 정적분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 이렇게 있는 건데, 적분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인테그랄. 인테그랄. 보통 적분이라는 게 뭐냐면, 썸,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지, 이거. 그래서 요 S를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서 쓴 거예요. 기호 자체가. 뭐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당연히. 내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S를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서 기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인테그랄. 이렇게 읽습니다. 인테그랄. 그리고 기호 자체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요게 하나의 기호예요. 인테그랄 dx. dt dx 있죠? 미분에서. 인테그랄 dx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x에 관해서 적분했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dx. 이 문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인테그랄 요 dx. 그럼 x에 관해서 적분했다. 알겠어요? 뭐를?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요 식을 fx라는 것을 x에 관해서 적분했다. 그 뜻이에요. 인테그랄 fx dx. 이제 읽을 때는 이렇게 읽겠지. 순서대로 인테그랄 fx dx. 근데 이제 이 자체가 뭐냐면 x에 관해서 적분했다. 알겠어요? x에 관해서 적분했다. fx를 x에 관해서 적분했다. 요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x가 미지수지. 네. x가 미지수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요게 이제 적분의 부정적분의 일단 기본적인 기호의 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이거에 이제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우리가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여기 뭐냐? 곱셈공식하고 거꾸로 하면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이렇게 있듯이 미분과 적분이에요. 보통 영화 니네 본지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깡패 영화 있어. 깡패 영화. 해바라기라는 영화 있어. 해바라기. 거기에서 해바라기에서 누구야 걔 김래원이 엄청 센 놈이야. 엄청 센 놈이야. 근데 걔가 이제 감옥에 갔어. 그래서 감옥에 나왔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했던 어떤 그 여자애네 집에 갔는데 그 여자애가 고등학생이야.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수학 너무 어려워 막 이러니까 그 깡패가 야 이거 쉽잖아 막 가르쳐줘.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막 이런 거지. 깡패 주제에 어떻게 알아? 야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수학 선생이 있었어. 그 선생한테 내가 배웠어. 뭐 이렇게 감옥에서 그래서 야 적분이 도대체 뭐야? 걔가 이제 그 깡패 김래원이 미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면 미분은 뭔데? 적분 거꾸로 한 거.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씨. 야! 막 그러면 이제 막 싸우는데 그 영화 진짜 명작이야, 명작. 엄청 재밌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김래원이 깡패인데 그래. 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야. 그럼 적분은 뭐야? 그래서 미분 거꾸로 한 거. 미분은 뭔데? 적분 거꾸로 한 거. 이게 장난하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진짜 그 정의야, 그게. 그게 정의야. 이게 적분의 정의예요. 적분의 정의는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그냥 역사적으로 잠깐 얘기해주면은 이런 거지. 미분보다는 적분이 먼저 만들어졌어. 의외로. 미분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적분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진짜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엄청나게 오랜 시절에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게 적분이야. 이제 거기에서 바탕으로 이제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 발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미분이 발달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해봤더니 너무, 이게 미분이라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유용해. 그래서 막 그 변화율적인 관점에서 막 보니까 dt, dx 나오죠? dt, dx, dx, dt.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어저께 이런 얘기 했잖아. dt분의 dx라고 읽어도 돼, 니네. 그냥 분수 처리해도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미분이 이제 미분 적분하기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방정식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부등식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야, 수학자들이. 그랬더니 그거를 방정식으로 도입했더니, 그걸 그냥 분수처럼 했더니, 방정식으로 하면 되게 편한 거야. 그게. 이게. 이게 원래 분수가 아니지만, 이걸 그냥 이걸 분수라고 그냥 한 거야, 그냥. 원래 기호는 이거잖아. 근데 그냥 이것 따로 해서 분수 처리해서, 양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K가 있다. 근데 양변에 DT를 곱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계산을 해도, 이게 계산이 오히려 편한 거야,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달한 게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발달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럼 미분을 거꾸로 하면 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생각을 해본 거지, 반대로. 그랬더니 그게 우연찮게 발견한 거야, 사실은. 나중에 이제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나중에 하겠지만, 우연찮게 발견돼가지고, 야, 이게 넓이하고 관련이 있었네?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래서 곡선의 넓이를 구하게 된 거야. 우연찮게, 진짜로,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또 적분이 연락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미분 적분이 있는데 정의는 이렇게 내린 거지. 인테그랄 fx dx. 즉 f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뭔진 모르지만 뭔가가 나오겠지. 인테그랄 f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했어. 그럼 뭔가가 나오는데 그걸 라지 fx라고 써볼게. 이렇게 라지 fx라고 써볼게. 결과물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요 fx를 말 그대로 x에 관해서 뭐 한 거야? 적분한 거죠. 얘가 fx를 x에 관해서 적분했더니 얘가 됐어. 그리고 얘를 거꾸로 미분을 했더니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요게 된다. 요게 적분의 정의입니다. 요게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뭔가가 돼. 거꾸로 그 적분값을 미분하면 뭐가 된 거야? 요 스몰 fx가 된 거야.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요게 정의입니다. 요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어떤 얘라는 애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다가 1이라는 수를 더해서 미분을 해봐. 그럼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봐보세요.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된다 했잖아. 이게 이제 정의잖아. 그냥 얘를 미분한 게 얘고 얘를 적분한 게 얘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가 돼. 그러면 fx에다가 1을 더한 거를 미분을 했어. 내가. 이렇게.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되고 얘는 몇이 되냐? 0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fx랑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라지 fx에다가 어떤 상수항을 더해가지고 1이건 2건 3이건 100이건 마이너스 5분의 1이건 루트 3이건 그 상수항을 더한 것을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fx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적분한 값이 어떤 값이라면 얘를 미분한 값이 얘가 된다면 결국엔 여기에 상수항 c를 언제나 붙여도 변화가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결과물이 무수히 많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꼭 어떤 그 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다 1도 해도 되고 2도 해도 되고 3도 해도 되고 0도 해도 되고 모든 상수항을 다 갖다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주어지겠네요. 아니야. 주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C라고 쓰는 거예요. 임의의 값. 그러니까 결국엔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적분 상수?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이렇게. 외워야겠죠?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계속 풀어왔었어. 문제를 이렇게 계속 풀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fx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dx를 했다고 쳐봐. 이렇게 x제곱을 적분했어. 뭔가 되겠지.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얘 값을 아직 모르잖아, 공식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될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 분명히 x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 미분하면 x제곱이 되겠어? 3승을 미분해야겠죠. 그럼 3x의 제곱이 되니까. 그런데 앞에 개수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되고 무수히 많으니까 결과물은 즉 3분의 1 x의 세제곱 즉 임의의 값 상수항이 된다. 그래서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적분을 몰라도 맞잖아. 네. 적분 공식을 몰라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잖아. 거꾸로 미분으로 유추할 수 있지. 근데 이 식이 되게 복잡하면 이렇게 유추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거 아니냐.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분이라는 공식을 따로 외워야겠죠.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선생님도 항상 이렇게 미분을 거꾸로 해가지고 풀고 거꾸로 해서 풀고 막 그랬었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리고 그게 몰라서도 안 돼. 반드시 알긴 알아야 돼. 적어라. 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저 정의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좀 헷갈린 부분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조건들을 막 복잡하게 주고 그러면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dx d 이게 뭐야? 미분한 거죠? 네. 뭔가를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하였다. 맞죠? fx를 x에 관해서 미분한 어떤 식을 적분했어. 그럼 예상을 해봐. 저게 나왔는데 이걸 못 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 정의에 의해서. 봐봐. 뭔가를 미분하면 fx를 미분한 게 돼. 네. 맞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거 아닐까? 네. 맞잖아. fx를 미분한 게 정의에 의해서. 맞잖아. 얘를 미분한 게, 맞죠? 네. 얘를 미분한 게 fx를 미분한 게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fx겠지.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뭐가 붙어야 되겠어? c가 붙어야겠죠. 이걸 공식으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정의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외웠다면 당연히 이게 안 나오죠. 이렇게 있어. 그럼 당연히 뭔가를 미분해서 fx를 미분한 게 되려면 당연히 fx겠지. 그리고 c가 붙겠지. 네. 맞죠? 그런데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얘 정의를 좀 잘 머릿속에 둬가지고 이해갔어? 네.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면 f'x가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쪽에 이렇게 f'x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실제 문제는 거의 90%가 이겁니다. 한 10%가 이렇게 나오고. 봐봐. f'x가 어떤 식이 나와 있어요. 여기 뭐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봐봐. 얘가 사실은 얘를 다르게 고쳐서 써볼까? 얘를 한번 다르게 고쳐서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인테그랄 f 얘가 뭐야? 프라임 x인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다. 문제가. 맞죠? 그러면 f'x야.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뭐겠어? 얘를 미분해서 f'x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fx 플러스 c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애들이 덜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헷갈려 한다. 그럼 이거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너도 네 주변에 많이 봤잖아. 네. 그지? 근데 참
살기 힘든 거야. 응? 근데 잘 보세요. F'X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항상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양변을 뭘 해주는 거야? 양변을 적분해 줍니다. 뭔 말이냐면, 여기서 양변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양변을 적분해. 양변을 적분해. 그러면 F'을 적분하면 뭐가 돼? 그게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플러스 C가 붙겠죠, 원래는. 근데 여기도 C가 붙고 여기도 뭐가 붙어? C.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넘기면 하나의 C잖아요. 그 C라는 게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모든 값이 다 되는 거니까 여기에 C도 있고 여기도 C도 있는데 굳이 이쪽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붙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F'X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양변은 그냥 무조건 프라임이 나온다. 그럼 내가 Fx를 구하고 싶다. 프라임이 나왔는데 Fx를 구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뭐해? 적분. 그러면 좌변은 Fx가 되고요. 됐어요? 네. 우변은 당연히 얘를 적분한 값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적분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C가 붙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양변을 적분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써 있다고 쳐봐. 인테그랄 fx dx. 생각해봐. 정의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fx를 적분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앞에 이게 써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얘가 어떤 식이잖아. 네. 얘를 미분한 거지. 네. x에 관해서. fx. 그렇죠. 당연히 fx지.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를 적분하면 뭐인지는 모르지만 라지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네.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이 밑에다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그런 거를 계속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이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정의의 결과를. 그러면 이거를 미분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0이고 저 정의에 의해서 얘가 0이고 0이죠. 얘를 미분한 게 이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답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실제 문제는 이거를 원하는 거다 이거야. 이렇게 f 인테그랄 fx dx는 됐어요? 뭔가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고. 두 가지. F'이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양변을 적분하고. 알겠어요? fx를 적분한 값이 나와 있을 때는 이거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걸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거지 또. 얘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좌변은 fx가 되고 맞죠? 우변은 당연히 얘를 미분한 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다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공식일 뿐이에요. 여기까지가 진짜 너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한번 다시 짚어볼게. 요거 중요합니다. x에 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x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x가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테그랄 dt 이렇게 돼 있으면 t가 미지수야. t가 알겠어요? 네. t가 미지수고 t에 관해서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숫자일까 상수항일까? 아니 미지수일까 숫자일까? 숫자죠. t가 미지수인 거예요. 여기서 x는 그냥 숫자야. 뭐 5나 마찬가지야. 숫자.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미지수가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x가 미지수니까 얘는 상수나 마찬가지고 얘는 상수나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정의는 인테그랄 f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뭔가 되는데 이걸 항상 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얘의 결과물은 라지 fx 플러스 c다. 이 정의는 한 수십 번을 써도 부족합니다. 이거 인테그랄 fx dx를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 플러스 c가 되는데 거꾸로 얘를 미분하면 얘는 당연히 상수니까 0이 되고 얘를 미분한 게 요 안에 있는 함수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좌변을 우변, 양변을 똑같이 해야 되잖아. 양변을 똑같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프라임이 나오면 적분하면 fx가 되고 알겠어요? c는 한쪽에만 붙이면 돼. 적분하면 fx가 되고 적분한 것은 미분하면 요게 된다. 이렇게. 오케이?